식품 위생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였어? 마이크 소리가 들어가는 점이네요. 우선 식품 취급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식품 취급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냉동, 냉장 시설 및 운반 시설. 이것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된다. 정상적으로. 그 다음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포장실 등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취급해야 된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료 제품 중 부패 변질이 쉬운 것은 냉장, 냉동 시설에 보관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품 우리가 제조, 가공,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해야 한다. 그 다음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 식품 접객업소 경우에 냉면, 육수라든지 칼도마, 행주 이런 것들이 이제 미생물 권장 규격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해충, 그 다음 구제 방지, 그 다음 동물 사육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야채를 씻을 때는 몇 회를 씻는 것을 원칙으로 하느냐, 물에 5회 이상 씻어서 사용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식품은 이물질이 잘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밀봉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빛을 차단하고 저온으로 보존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면 같으면 산패 방지하기 위해서 빛을 차단해 줘야 됩니다. 빛을 차단해 줘야 된다. 다음 식품 보존 방법을 봅시다. 첫째 방법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분을 낮추면 수분 낮추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조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몇 퍼센트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세균 발육을 억제시키는 데 가장 바람직하냐? 15% 이하입니다. 15%. 자, 건조하는 방법에는 자연 건조법이 있겠고 인공적인 어떤 건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공적인 건조 방법은 상압에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감압에서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압 건조라는 얘기는 압력을 낮추면은 수분의 끓는 점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수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진공 건조법이 있고요. 진공 동결 건조법이 있습니다. 진공 건조법은 저온에서 진공도를 약 40에서 50mHg, 그러니까 760mHg가 1기압이잖아요. 그럼 40에서 50mHg 상태로 감압을 시켜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 이용하느냐? 채소, 분유, 건조, 달걀 만들 때 저 방법을 진공건조법을 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진공 동결건조법입니다. 자, 저거는 식품을 동결시켜요. 얼었습니다. 얼어 가지고 나서 감압 상태에서 건조시킵니다. 그러면 감압 상태에서 건조시킨다는 얘기는 얼음이 바로 어디 액체 물을 안 거치고 승화돼서 기체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느냐? 제가 올려준 유튜브의 동영상에 보면 조리 원리 그러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물의 상평형 그러면서 그 그래프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보세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압력을 낮췄을 때 고체 상태의 얼음이 바로 기체로 승화되어 나가는 조건이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 방법입니다. 주로 자, 진공 동결 건조법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급 채소라든지 고급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압 건조하고 상압 건조 방법이 있다. 저 상압 건조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자, 제일 위쪽에 열풍 건조입니다. 글자 그대로 열풍을 불어 넣어 가지고 건조시킵니다. 육류라든지 어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건법이라고 하는 직접 열을 가해서 건조시킵니다. 뭐 보리라든지 보리차, 옥수수, 홍차 저런 것들 열을 가해서 건조시킵니다. 특유의 향미도 그 열에 의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건법. 그 다음에 분무건조법이라고 나옵니다. 보세요. 액상식품을 갖다가 이제 공기 중에 분무를 하면서 열풍에 의해서 건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분유라든 인스턴트 커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방막건조 저런 방법은 주로 점성이 아주 많은 식품들, 뭐 고형분이 많고 점성이 높은 뭐 예로서 토마토 주스라든지 이런 것들 원통 회전 원통의 그 표면에 저 토마토 주스 이런 걸 갖다가 막을 입혀둬 가지고 그 막으로 입혀 가지고 회전을 시키면서 건조시킵니다. 저걸 방막 건조법이라고 얘기하고 포말 건조법은 포말 쉽게 말하면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뭐 거품 만들려면 계면 활성제 이런 거 쓸 수밖에 없는데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거품을 다공판 위에서 열풍으로 불면서 건조시키는 방법. 그다음 적외선 빛을 조사해서 건조시키는 방법. 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저 방법들 중에 과연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 가지고는 적합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 냉장 냉동법이 있습니다. 냉장 냉동법. 자, 냉장 냉동법을 10도 이하에서 우리가 온도를 유지한다면은 주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번식을 자, 10도 이하에서 번식을 억제시키고 영하 5도 이하에서는 번식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 냉장 냉동법. 그러면은 냉장은 뭐 10도 이하 그랬는데 주로 우리 냉장고에 냉장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냉동법은 일반적으로서는 냉동기의 온도가 영하 몇 도입니까? 18도. 예, 영하 18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영하 5도 이하에서 번식 정지시켜서 약 한 영하 18도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다음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져야 통풍이 잘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냉장고의 전체 용량을 가득 채우면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한 80% 정도만 저장시키는 것을 추천을 한다. 그 다음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않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내의 온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온도를 어느 위치에 둘 것이냐. 자, 냉장고의 온도가 중간 정도 영역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라. 왜냐하면은 냉장고 윗칸에서 이제 냉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중간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 온도 높아지는 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볼게요. 그 다음 냉동실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 유지하고 주로 육류 보관, 그 다음에 건조한 김 등을 보관을 한다. 그 다음 냉장실 상단, 자 여기 나옵니다. 상단이 한 0도에서 3도 정도 일반적으로 온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어패류나 육류를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중간 영역에는 한 5도 정도 나옵니다. 온도가 일반적으로 유제품을 보관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아래쪽은 약 한 10도 정도 나와요. 여기에는 과일, 그 다음에 야채류 등을 갖다가 보관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 냉장시키느냐? 목적이 뭐냐? 자기 소화 지연시키고 미생물 정식 저지시키고 변질 지연시키고 식품 신선도를 갖다가 유지를 시키는데 그 오랫동안은 불가능하고 단기간 유지가 가능하다. 자,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냉장고는 벽면과 10cm 이상 떨어져라. 왜냐하면 방열기에서 열이 방출을 시키고 이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냉장고의 위층이 0도에서 한 3도 나온다. 어류, 육류, 5도 정도 중간층이 나오고 유제품, 아래층이 7 내지 한 10도 나옵니다. 과일, 채소류 저장하세요. 그 다음 식품 저장하는 방법 보세요. 위쪽에 있는 냉기가 찬 냉기가 아래쪽으로 잘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돼요. 근데 이쪽 같이 길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흩흘려가지고 옳게 안 내려가가지고 이런 형태로 식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가열 살균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자, 가열 살균. 자, 이건 좀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온 장시간 살균입니다. 60에서 65도씨에서 30분 가열을 합니다. 이게 저온 장시간이군요. 고온으로 단시간 살균하는 것이 70에서 75도씨 20초 가열시키는 걸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초고온이 있습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 130에서 150도씨에서 1초에서 한 3초 시간 아주 극히 순간 살균입니다. 초고온 순간 살균. 그 다음 고온 장시간 살균법이 95도씨에서 한 120도 온도에 30에서 60분 정도 살균하는 방법. 자, 어떤 방법이 적합하냐? 맞는 거 찾았으면 됩니다. 그럼 주로 좋기는 짧은 시간 내에 초고온 순간 살균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으면은 가장 바람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꼭 이 방법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온 장시간 살균 방법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외선이나 방사선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방법 씁니다. 자, 쓰는데 자외선 같으면 투과력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옹스트롬으로 나타나는데 253.7 나노메타입니다. 옹스트롬 값은 뭐 가능하다면은 국제적 어떤 표준 규격 아니니까 좀 쓰는 건 피하면 좋겠어요. 10옹스트롬이 1 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253.7 나노메타 자외선 빛 이용해서 침투가 안 되니까 어때요? 표면밖에 살균이 되지 않습니다. 표면 어떤 소독, 뭐 균이 있다면 균을 죽일 수 있는 정도면은 살균 소독. 자, 그다음에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는요. 자, 코발트 60이나 세슘 137 감나선을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냉살균 그대로 됩니다. 밀봉되어 있는 식품도 바로 방사선 쪼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량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방사선이 만약에 남아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줘야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신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지 방사선 조사했는 것은 방사선 조사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죠. 해주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지 안 할지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방사선 조사했는 것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뭐 절임이나 산저장이나 보존제 이런 걸 첨가하는 방법을 씁니다. 주로 염장법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소금에 절이는 겁니다. 주로 뭐 축산 가공품, 해산물, 뭐 채소, 육류 저장하는데 소금 농도 10% 이상 정도는 되어야만 그래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당을 이용한 당장법입니다. 뭐 젤리, 잼, 뭐 가당 연유 이런 것들. 이거는 당을 적어도 한 50% 이상 정도는 넣어야만 당장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정도이다. 그 다음에 초산, 저산을 이용해서 pH 4.5 이하로 떨어뜨리는 산저장법. 뭐 많이 쓰고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보존료, 산화방지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은 균의 발육하고요, 식염 농도 사이에 이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점선이 호염세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염 농도가 여기 피크치가 약 한 3에서 4% 정도 식염 농도에서도 세균이 아주 잘 자라는 균들이 있습니다. 이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호염세균. 호염세균. 보통 세균은 식염 농도 약 한 2% 정도, 이 정도에서까지 1%가 2% 정도에서도 상당히 발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염성 세균도 뭐 상당 부분은 그래도 그러니까 소금 식용으로서 완전히 균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얘기입니다. 없는데 특히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호염 세균이 아마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거 무슨 세균이냐 이랬을 때 균 발육 세로축 식염 농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호염 세균이 저 정도로 발육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훈연 가스 저장법.
자, 훈증, 뭐 일반적으로 훈연, 글자 그대로 연기, 야, 목재를 불완전하게 연소시켜가지고 연기를 쪼입니다. 그럼 연기를 쪼여가지고 두면은 그 속에 연기 속에 살균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알데하이드, 알코올, 페놀, 아세톤 이런 것들이 생성돼 가지고요. 이것들이 그 식품 조직에 들어가서 미생물 발육 억제하고 뭐 건조 저장성도 높이고 심지어 미생물 있다면 사멸까지 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훈연 방법을 쓸 때 나무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고 침엽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침엽수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화렵수를 써라 이 말입니다. 벚나무, 떡갈나무, 참나무 이런 것들로 연기를 만들어서 훈연 방법을 쓰라. 침엽수, 소나무 이런 것들은 쓰지 마세요. 이유가 있겠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쓰지 말았을까? 그 다음 훈증입니다. 자, 훈증제 처리해가지고 뭐 곤충, 충란, 미생물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 훈증제는 주로 지금 인체 유독까지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곤충 죽이고 미생물도 사멸시킬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살충 살균 역할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메칠 브로마이드, 크로로피크린, CHCl3 클로로폼입니다. 질 NO2, 메칠 브로마이드는 CH3BR 이게 메칠 브로마이드고요. 황산석회, 뭐 산화에틸렌, 이염화에틸렌, BHC 이거는 요즘 생산이 안 되는데 적어놨네. 제천국제,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훈증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식품의 호흡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산화탄소나 질소가스를 주입을 해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스 저장법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과일, 야채, 의류, 난류 등 저장에 쓰입니다.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